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문동은 엄마에서 한국인이 가장 안 어울린다는 최악의 머리, 송강호 탈색모로 머리를 바꾸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이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일주일이 지나니까 머리색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 머리로 탈색하고 처음 겟레디를 찍을 건데, 제가 지난 밀라노 겟레디에서 막 썰 풀면서 화장을 했더니 홍시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재밌는 썰을 풀어봐야겠다 하고서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일 많았던 게 지금 남자친구랑 첫 만남 썰이나 뭐 싸운 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의 기억 조작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민석이랑 같이 풀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고르를 약간 해주겠고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던 이제 최악의 전남친 썰을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람둥이들 만나봤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친한 친구들 빼고는. 그만큼 묵혀뒀던 10년 전 이야기라서 그 기억을 좀 더듬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트로를 2번째 찍고 있는데 기초까지 다 하고 하다가 얘기가 뭐 너무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거든요. 처음에 찍은 인트로 영상에서는 이제 제 새로운 어성초 브랜드 이 리프랩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기초를 지금 다시 하면은 이거 스킨케어가 두꺼워져서 화장이 밀리니까 생략할게요. 새로운 브랜드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존 브랜드랑 성분은 같은데 어성초 함량이 높아져서 진정 효과도 훨씬 좋고 여드름 같은 데도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 야심작입니다. 특히 크림 꼭 써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기초 다 했다고 치고 화장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바야흐로 거의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 전남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만 얘기를 할게요. 전 남친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쯤에 모르는 번호로 자꾸 문자가 오고 뭐 전화가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자도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사연 있는 장문에 정말 구구절절한 막 그런 내용들의 문자였어요. 내가 자세히 보진 못하고 누구냐 이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전 여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서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전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헤어지자고 한 지 뭐 2달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나 된 상황인데 아직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매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리를 했다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저는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잘 정리를 해라 얘기를 하고 끝냈죠. 근데 그 뒤로도 그런 연락이 정말 자주 왔어요. 막 새벽에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진짜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고 넘겼어요. 왜냐면은 막 걔가 내 앞에서 막 차단하는 것도 보여줬고 이래가지고 그냥 좀 이상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다가 그냥 갑자기 그 여자의 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촉이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하거든요. 불현듯 뭔가 그 여자의 그 SNS가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했었는데 그 여자분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전 남친이 맨날 입고 다니던 패딩이 있었거든요. 그 패딩을 그 여자분이 입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친이 저한테 맨날 부산인가 뭐 어딘가 아무튼 어디 가면은 꼭 가보자고 했던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 그 여자분이 다녀온 거예요. 느낌이 갑자기 쎄하고 심장이 갑자기 겁나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패딩을 전 여자친구가 사줬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뭐 똑같은 패딩을 샀었나 보다 하고 막 혼자 막 자기 위로를 했어. 그러다가 무심코 제가 날짜를 봤어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은 약간 본집에 한번 내려가 있었던 날인 거예요. 너무 찝찝해서 연락도 안 하고 그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비밀번호를 알았어가지고 문에 도어락 말고 그 잠그는 그 문 있잖아요. 그거를 잠가놓은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으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헐레벌떡 막 오면서 갑자기 왜 왔어? 이러고 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실에서 약간 이렇게 후다닥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문을 딱 열어줬거든요. 근데 얘가
속옷도 안 입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엥? 뭐지? 왜 그러고 있어? 이랬더니 술 먹고 거실에서 그냥 옷 다 벗고 잠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문득 시선을 옆으로 옮겼는데 여자 옷으로 보이는 가디건 같은 게 딱 제 눈에 보인 거예요. 원래 거기 안방이 있는데 그 안방 문이 맨날 열려 있는데 그날따라 거기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가디건을 보고 저는 이제 확신을 했어요. 방에 여자가 있다. 제가 막 약간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 방에서 그 여자 목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친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저희 집으로 갔어요.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거실에서 진짜 술 먹고 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라 이랬더니 진짜래요. 나도 바보인 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짜 그 화난 와중에 걔가 막 그렇게 막 억울해하면서 진짜라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뭔가 진짜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부터 걔는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한테 집착하는 여자로 가스라이팅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약간 믿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봤을 땐 그때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남자친구 말을 믿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 진짜로 너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막 진짜 막 잘하겠다고 애걸복걸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여자도 와가지고 그냥 방에서 따로 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트위저에 라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살짝 달궈준 다음에 이렇게 속눈썹을 뭉쳐주면 끝에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뭉치는 거를 이걸로 살짝씩 녹여주면 되거든요. 이쪽 마스카라까지 하고 와서 마저 이야기를 더 풀어볼게요. 마스카라 두 쪽 다 하고 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몇 개월 뒤쯤이었어요. 그냥 별탈 없이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냥 정말 그 여자의 독단적인 행동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쓰레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자 말은 안 들어보고 전 남친 말만 듣다 보니까 뭔가 그냥 그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피팅 모델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피팅 모델 알바를 하면은 3, 4시쯤 끝나요. 그때 끝나면은 이제 남자친구는 그 시간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얘기를 하고 가는데 하루는 내가 그냥 일 끝나고 막 날씨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없이 깜짝으로 걔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문이 그 걸쇠가 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창 평화롭던 시기였어가지고 걸쇠 그냥 잠겨있는 거 보고서는 그냥 열어달라고 하니까 바로 열어주대요. 정확히 기억나는 게 내가 이제 거실에 이렇게 누워있었어. 누워있다가 농담 따먹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또 옷 같은 거를 내가 본 것 같아. 이게 그 첫 번째랑 그 두 번째 들켰을 때 기억이 좀 짬뽕이 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바닥에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어떤 약간 스카프였나 뭐 옷 같은 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거 뭐야? 이랬더니 엄마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다가 이랬는데 또 뭐 방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장난을 쳤어요. 근데 막 아니래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서 장난치면서 누워있다가 딱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안 돼 이러면서 내 무릎을 잡는 거예요. 아차 이제 딱 싶은 거죠. 머리를 한 대 띵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었는데 잠겨져 있었어요. 역시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욕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나를 쫓아내는 거를 보고 내가 진짜 충격을 먹고 거기서 막 울었어. 걔가 이제 또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또 똑같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여자가 이렇게 왔다. 자기는 그래서 나갈 준비 중이라서 뭐 옷을 입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그 여자한테 뭐라고 제가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여자분이 저보다 한참 언니였고 뭔가 그냥 좀 그때는 너무 어려서 난 좀 무섭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뭐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해야겠는 거예요. 자꾸 무단으로 집에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어. 문자로. 왜 자꾸 막 찾아오냐 약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진짜 쌍욕을 했던 것 같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집 앞으로 내려오래요. 그 여자가 저희 집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진짜 삼자 대면을 해서 한 판을 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내려갔어요. 그 여자가 날 보자마자 냅다 주먹인가?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겁나 세게 때린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처음 맞아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 빼고는, 선생님한테 혼날 때 빼고 처음 맞아봤는데 아픈 걸 떠나서 진짜 처음 맞아보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진짜로. 3초 정도 당황하고 내가 너무 당황해서 막 울었어, 거기서. 그 막 서러움과 아픔, 당황스러움, 놀람,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나는 때릴 줄은 모르고 그 여자가 막 나를 엄청 막 계속 때리려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가 와서 그 상황을 말렸거든요. 그 서로 약간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울고 그 여자분도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전남친이라는 놈은 아 몰라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고 차 타고 쌩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가 지금 여기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전남친구 다시 불러가지고 차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겪으면은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건 그거를 떠나서 이 상황에 내가 헤어져주면 얘네 둘이 잘 만날 것 같은 거야. 나만 약간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면 얘네 둘이 아무렇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보여서 그 오기 때문에 못 헤어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물어봤어요. 남자한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도대체 누굴 만나고 싶은 거냐? 자기 모르겠대. 둘이 알아서 얘기를 하래. 아 머리 아파. 결국에는 그 여자분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만할 테니 너네 둘이 잘 만나라. 생각해보면 현명했던 선택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너무 기뻤어요. 그냥 그때는. 아 드디어 끝났다. 그렇게 해서 그 차에서 그 여자분이 내리고 저는 좀 모든 일에 좀 회복이 빠른 편이라서 또 금방 까먹고 그러고 그냥 만나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전의 이야기인지 이 사건의 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랑 저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얘기할 게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둘이 따로 만났는데 차에서 얘기한 이후로 그 여자분이랑은 아예 완전히 끝났던 것 같고 이 전에도 막 사건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너무 짜잘하게 많아서 내가 기억이 하나하나 다 안 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무튼 그 여자분이랑 나랑 만나서 그 여자분이 사실은 둘이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전 남자친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여자는 자기랑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진심으로 들을 리가 없잖아요. 아 얘는 또 우리 둘을 이간질 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여자가 했던 무슨 얘기가 있었는데 전 남친이 말하기로는 뭐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막 자기 부모님까지 걸고 얘기하고 그때 우리 집 10층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 안 믿어주면 막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하니까 나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분이 정말 끔찍하게 미웠거든요. 지금 나도 다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니야. 한 몇 년 뒤쯤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때리면서 막 울었잖아요. 약간 우리 둘 다 너무 불쌍했던 거야 그때. 꼴 같지도 않은 그런 남자 한 명 때문에 죄 없는 여자 둘이서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던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도 피해자였다. 전 남자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똑똑하다고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귀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많은 여자들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막 스토커도 있었고 그 전전 여자친구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그 전전 여자친구가 진짜 겁나 예뻤어요. 내가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정도로 연예인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여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를 저한테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남자는 이렇게 예쁜 여자들한테도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멍청하게. 그래가지고 뭔가 그렇게 못 헤어지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때 뭐 한 번이야 진짜로 속아주는 셈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쳐도 두 번째 때부터는
사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랬어서 그런지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정말 곧이곧대로 다 믿었고,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냐면은 한동안 조금 평화로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현타가 올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굳이 헤어질 사건까지는 없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나다가 언제 일 때문에 한번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가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막 놀고, 그날 갑자기 뭔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세상에 남자가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내가 왜 거기서 그 짓을 하고 걔를 못 떠나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진짜 확 드는 거예요. 나 왜 이러고 살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저는 사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고도 결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쫙 집에 돌아가면서 내 미래를 그려봤는데 너무 답이 없는 거예요. 와,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내 인생 망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헤어졌던 것 같아요. 헤어지자고 하는 것도 내가 그냥 헤어지자고 하기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떨어진 후에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아요. 붙어 있으면은 헤어지자고 해도 그냥 후지부지 될 게 뻔했어서, 이거는 멀리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진짜 필요한 짐만 싸가지고 본집에 가서 며칠 동안 있은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갖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잘 구슬리듯이. 그 남자도 처음엔 좋았겠죠?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지나고서 제발 다시 와주면 안 되냐고 막 장문의 문자가 왔었는데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데이지크 이 색깔 써줄게요. 이 브러쉬가 진짜 좋아요. 비오브라는 이게 선물로 들어왔던 제품인데 블러셔도 좋거든요? 근데 브러쉬가 진짜 물건이에요. 이게 진짜, 근데 그 남자가 이 여자분 말고도 다른 여자분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풀자면 이 갤러리 영상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차라리 진짜 어릴 때 경험을 해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났으면은 나이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진짜 제 인생 존망 루트 타는 거라서 그때가 내가 너무 어렸던 거에 너무 감사하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서 뭐 어떻게 살든 관심은 없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아니다, 상관없다. 그냥 맘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고마운 건 차라리 그런 것들 다 들켜줘서 고맙다. 제가 제 눈으로 본 것만 2번이고 말없이 찾아간 2번의 날들을 그렇게 다 들켰으면은 솔직히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 이거 롬앤의 글래스팅 멜팅 밤 코랄리아. 광택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나이에 만났다면, 들키지 않았다면 저는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었겠죠. 이거 광택 너무 예쁘죠? 얘가 약간 흰기가 들어서 안에 좀 색감 있는 틴트를 발라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눈썹 마스카라까지 하고 마무리해줄게요. 흰막으로 하이라이터 이렇게 해주고 머리랑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그냥 대충 티셔츠 입고 머리 이렇게 묶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속이 없거든요. 어차피 바로 다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것들을 겪고 나서 깨달은 거는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만나다가 바람을 펴서 들켰다? 당연히 슬프겠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딱 그 처음이 기회거든요. 못 끝내면은 나중에 진짜 2번, 3번 봐주는 거는 처음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초장에 그냥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요. 저도 제가 평생 20대일 줄 알았는데 눈 깜빡하니까 바로 이렇게 30대가 되더라고요. 가장 예쁘고 가장 젊은 날을 그런 나쁜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그냥 여러 사람 만나고 놀고 하면서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있다. 속상해하는 건 잠깐이고 빨리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폈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뭔가 그럴듯한 낌새가 있잖아요. 뭔가 바람 피는 듯한 촉이 온다? 그럼 대부분은 맞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은 나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미리 액땜한 거라고 치자,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송충이 여러분들도 막 바람핀 전남친 저한테 고민 상담 너무 많이 하는데 솔직히 고민 상담 할 것도 없고 그냥 헤어지면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 힘든 거는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 없길 바래요. 오늘 이렇게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모를 사람이니까 추측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행복하고 예쁜 연애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